우리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실제 수사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무부에 네, 미보고됐다 이렇게. 네네. 실제 검찰 사무 보고 규칙인가요? 거기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사건이 진행되면 뭐 한두 장짜리로 해서 간단한 이제 진행 상황 보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에 나온 것 같이 장문의 수사 보고서 자체를 분량도 엄청난 수사 보고서인데 그거를 통째로 그렇게 보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별도의 보고서도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안 받았어도 전임자가 받아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죠. 11월 4일자에 이루어진 작성된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차관도 있었고 저희 박성재 장관도 있었던 사항인데 그때도 분명히 해당 청으로부터 수사 보고서 자체를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창원에서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이런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개략적인 내용의 보고를 한 적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게 보고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황금폰 관련된 포렌식은 언제쯤 끝날 걸로 보여요? 그건 제가 한번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12월 12일자로 이미 제출을 한 상태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내용에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 변호인이 또 일정에 맞아야 됩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한번 언제 끝날지는 실무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태균 씨 관련해서 혐의가 3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4일 날 뉴스타파에서 드러난 수사보고서 외에 나머지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머지 보고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면 압력을 받았다든지 여론조사 무상으로 한다든지 그게 이제 뉴스타파에 있는 보고서 내용이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어가 있고 그래서 뉴스타파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으면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공천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이게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질의들이 그동안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한 80여 번 정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다른 이제 언론사 통해서 이미 한 부분이고 또 일부는 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여론조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이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그래서 이 공천 개입이 지금 이제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한 부분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 부분은 또 별도의 또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공천 개입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상당수 내용들은 이미 고발돼 있기 때문에 고발된 건 알겠는데 네네네. 실제 법무부 차관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장짜리든 2장짜리든 여기 보면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한 3가지 유형이 나뉘어 있는데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할 때라든지 강제 수사를 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보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수사 상황 자체는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여쭤보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 받았는데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보고를 받는 내용은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 다 보고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누구를 조사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보고를 늘 받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른바 황금폰에 있는 그게 뭘까? 아직 그거는 포렌식이 안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한계는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른바 11월 4일자 수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수사팀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탄핵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일거에 치유하려면 의혹을 없애려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수사기관을 통한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을 때 특검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그동안 이 제기가 됐던 특검 법안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됐거나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 도입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시각에서 볼 때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착수가 안 돼서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려면 여야가 공히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네, 한 방법은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도입 시기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무작정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에 대한 예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또 신중한 또 그런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임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헌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최소한 제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의 성격상 이게 원칙에 대한 중단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 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 내용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적게 국민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의혹이 계속 남는 거잖아요.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는 전형적으로 특검에 맡겨서 국민들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법무부나 검찰의 올바른 자세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 특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에 또 상당수는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자라는 또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상당수 사건들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그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아니, 적게 어느 시점에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까지 수사가 완료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당연히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가 되죠. 네. 그런 빌미를 안 주도록 수사를 빨리 해야죠. 수사 착수된 지가 언젠데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면 그거 특검 해야죠. 네,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검 도입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네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호 국방부